검찰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일주일 이재명 대표에게는 운명의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영장 청구를 일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국회 앞에 계단에 그 땡볕에 앉아 있고 하는 걸 보면은 저희들 최근에요 왜 이 바쁜 시기에 저렇게 해야 되나 싶고 또 이게 문제는 결국에는 간단하거든요. 법원에서 소명하면 될 문제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법원에 청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의 구속영장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혐의가 제일 중요한데요. 세 가지 혐의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가법에 의한 배임죄, 그리고 뇌물죄입니다. 뇌물이에요.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뇌물인데 이 부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송금과 관련해서 아마 이런 내용이 전해진 것 같은데 최지원 기자 일단 짧게 먼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청구됐습니까? 지금 이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기에서 지금 이 대표 단식 병원 이송이 알려지고 난 이후인데 지금 검찰이 바로 영장 청구를 한 거거든요. 예. 이 반부패 수사일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배임 혐의로 인한 특경법 위반, 그리고 또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위증교사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뇌물 혐의로 인한 이 위반이 있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이렇게 세 가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자, 눈에 띄는 건 또 위증교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지난번에 백현동 조사 때 이재명 대표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그건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뭐 검사 사칭이 그러니까 선거법 허위사실 위반 뭐 이런 거에 무죄가 났습니다만 그때 위증을 했다라고 뒤늦게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당시 상대 후보를 위해서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배임이고 그다음에 뭐 뇌물과 관련된 거, 그런데 위증교사까지 지금 이 혐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인 것이 크게 봤을 때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을 몰아주고 그만큼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내지 성남 시민에게 그만큼의 액수의 어떤 피해를 입혔다라는 취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가 성립됐다는 것 하나. 예. 그리고 또 쌍방울의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 500만 불, 300만 불, 이것이 합해서 8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가까이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뇌물로 했는데요. 제가 이 공수 사실에 대한 그 내용을 봤더니만 죄명 자체는 특가법상의 뇌물이라고 돼 있지만 부정한 청탁이란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상으로는 제3자 뇌물로 지금 제3자 뇌물 예상했던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했는 건 맞는데요. 예.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있어가지고 500만 불은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대신 그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에 대한 부정한 대가는 뭐냐 하면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를 쌍방울에 달라라는 그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 나아가 그 2019년 그 7월부터 2020년 어떻게 1월 사이에 같은 경우에는 방북과 관련해 가지고 방북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납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300만 불을 이제 북한에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방북하도록 도와달라라고 하고 그것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반 뇌물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주는 것이지만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스 알파로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쓰여진 그 공수장 같은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해서 결국
특가법상의 죄명은 뇌물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죄명에 있어가지고 죄 법적 그 구성 요건에 있어가지고는 제3자 뇌물로 지금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나아가 그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배임이 있고 뇌물이 있는데 이 사건이 다릅니다. 배임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배임이라는 거예요.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더 이 민간업체한테 처음에는 100% 임대라고 했다가 10%로 확 줄이면서 그 돈, 그 많은 돈 민간업자가 그냥 가져가게 성남시는 뭐 했느냐? 이 배임죄입니다. 그런데 배임에는 백현동 사건에는 뇌물은 없어요. 뇌물은 혐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물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뭐 김인섭 씨라든가 정진상 이런 사람들 조사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뭔가 대가를 받고 이런 일을 해줬다라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이 있는 부분은 바로 제3자 뇌물죄, 쌍방울 김성태로부터 혜택을 주고 제3자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비교하기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 제3자 뇌물죄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성남지사에게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이니까 자,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그 구속영장 청구요 3가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건입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는 3개의 사건을 같이 합쳐갖고 영장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엄청난 예우라고 봅니다. 어허. 엄청난 일반인 같으면 다 이 건건이 다 영장 청구됩니다. 예. 건건이 영장 청구돼요. 그러면 재판도 다 따로따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아까 민주당 측에서는 뭐 검찰 독재의 뭐 만행이다, 뭐다, 제1야당 탄압이다 어쩐데 이 정도 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일반인이라면 이런 거 받을 수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혐의 내용이 이제 국회로 다 송부가 될 거고 이거 이제 꼼꼼히 더 읽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가 됐으니까 절차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표결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절차에 국회의원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만약 가결이 되면은 뭐 알려진 대로 영장심사 판사 앞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절차를 받게 될 거고 예. 만약에 부결되면 그 절차가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거겠죠. 다만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했고 여러 차례 뭐 이와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방탄국 정당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민주당 누구나 그 점을 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21일이 될지 아니면 25일이 될지 그날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외쳐왔지만 이제는 민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정당한 체포 영장이 아니다,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 그동안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체포 특권 행사 안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언제든지 청구해라. 이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또 뭐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니네들은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그런 부류 아니냐라고 비난을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고 반박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앞으로의 일정도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언제 이거를 표결에 넘길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또. 예, 이게 오늘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나 그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검토를 거친 이후에 20일에 또 본회의가 있거든요. 20일에 이 체포동의안 보고, 그러니까 영장 청구 보고를 하게 되고 하고 21일 날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72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예,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아마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20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수요일에 보고가 되고 목요일 날 본회의 표결에 가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이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방안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영장 청구했고 적어도 내일쯤이면은 송부가 될 것이고 수요일 날 보고하고 드디어 목요일 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구속이냐 아니냐의 사안도 아니에요. 그 전 단계입니다. 그 전 단계, 국회에서. 자, 근데 요때 지난번에는 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표결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것조차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약간 이제 항의성 차원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한 신상 발언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뭐 이제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 보니까 직접 본인이 이제 본회의장에 서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대표 측이나 비서실에서는 아직 뭐 정해진 바가 없고 의사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병원에 지금 실려갔는데 이송된 상태에서 과연 21일 날 표결을 한다 해도 그때 부당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건강이 좀 회복이 된 상태에서 지팡이를 짚고라도 본회의장 나가서 본인의 얘기를 할 것이다.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단식 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지 아니면 단식을 다시 재개를 할지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예. 근데 뭐 저 정도를 하면은 꼭 그날 신상 발언을 하고 안 하고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이상민 의원님 앉아 계시지만 이상민 의원님처럼 그 신념이 확실한 분 빼놓고는 비명계 의원들도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바뀐다. 저렇게 뭐 목숨을 내건 단식을 하는데 어떻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찍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건데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냥 그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좀 봅니다. 예. 자, 뭐 어떤 표결을 하실지는 제가 뭐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무기명 투표니까요. 그런데 당내에서 이른바 동정론, 아니 저렇게 당대표가 지금 쓰러져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뭐 동정론이 좀 인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아니 인간적으로야 당연히 지금 단식을 통해서 어떤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에 대해서 뭐 좀 안쓰럽다 뭐 하여튼 그런 정서적으로 드는 건 인지상정이죠. 근데 예. 그 문제와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의 가부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했던 의원들이 말을 요새 안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거는 뭐 단식을 당대표가 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놓고 하기가 뭐 그것이 뭐 겁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하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자중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물밑에 각각 갖고 있는 생각들이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까 뭐 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정론이 확산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그걸 노리고 했다. 제가 보기엔 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권입니다. 자, 지난번 투표 결과 1차 때요. 1차 때도 139표 찬성이 더 많았어요. 저희를 그래픽으로 준비한 거 있죠. 1차 때 어떻게 나왔느냐? 찬성이 139, 반대는 138,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9명이 기권을 했어요. 물론 이게 민주당 의원이다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무효표도 있었고요. 무효표야 뭐 본인이 그때 뭐 한자를 엉뚱하게 쓴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무효나 기권 중에는 그래 내가 이거 아무래도 영장을 가서 당당히 심사 받는 게 맞는데 그래도 내가 아니 난 몰라, 아니, 난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이 해. 이게 이제 동정론이 이루어지면 아니 나는 그래 찬성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반대는 못하겠고 에이 난 몰라, 기권 무효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죠. 반대를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찬성을 하자니 너무 이거 모진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기권이 찬성으로 카운트가 안 되고 반대로 카운트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저를 포함해서 31명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를 그 선언도 하고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의견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그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들의 심리, 물론 무기명 투표입니다만 에이 나 모르겠어, 아유 다 보고 어떡하라고, 다 찬성은 좀 그렇잖아, 에이 나 몰라, 가결 안 하고 기권할 거야. 이게 다 이제 반대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본인이 6월 19일 교섭단 때 대표 연설에서 대국민 서약을 했잖아요. 포기한다고 이 특권. 그럼 가결시켜 주십시오. 당당하게 제가 영장 실질 심사 받아갖고 영장 기각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분들은요.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는 간 큰 판사들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호. 왜? 근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극렬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아하. 여러 가지 유무형의 그 압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느 판사가 했는지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마 하게 될 건데. 뭐 날짜별로 예, 돌아간답니다만. 그 영장 전담 판사 그 세 분은요, 제발 나 걸리지 마라. 나 그만은 하지 마라. 저는 이러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기서 기각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는 베스트입니다. 뭐. 완전히 부활하는 거죠. 네. 이재명 체제 공고해지고요. 죄송합니다만 비명계는 더 이상 뭐 목소리 내기도 힘들어질 거고요.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검찰, 한동훈 법무장관 굉장히 핀치에 몰릴 거고요. 그런 가정입니다만. 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 그 정도 승부수를 한번 던져 볼 만도 한데, 예, 근데 그거보다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그 검찰 보도의 마지막 라인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의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영장 청구를 했다. 결국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영장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민주당에서 그 신상 발언 포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기존에 내가 나가서 내 발로 걸어가서 오히려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신상 발언 가서 그와 반대는 얘기를 하면은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포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안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수사를 받는 이 혐의들이 증거가 전혀 없다.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거 국회에서 회기 중이니까 가결시켜야 될 거고,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 영장 심사를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예. 기각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가결시켜 주십시오. 예. 한마디 하시고. 뭐 표결 이 부분에서도 주춤거리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은 그 리더십을 확실하게 그 발휘하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문제에 당당하게 거침없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